네, 삼성전자 주주님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프로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미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변동성이 뭐 어떻고 할 시간이 없기에 당장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실적 발표가 2일 남았습니다. 거기다 미국이 7월 4일이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이다 보니까 금요일로 대체해서 미국에 휴장이 있었죠. 거기다 주말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코스피가 불안한 상황에서 실적을 맞이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30% 가까이를 이끄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쏠리면서 지금 기대감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당연하게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줄 거란 게 기정사실화가 되었죠. 이런 기대감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그동안에 있던 노이즈들까지 전부 다시 부각이 되면서 공포 조성과 함께 결국에 주가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데이터는 뭘까요? 이전 1차 실적 발표인 4월 30일이죠. 한국 기업 처음으로 영업이익 50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어땠죠? 빠졌습니다. 당장 2분기 실적 발표에도 그 변동성이 더 심해지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 데이터로 대응을 가져가야 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업사이드가 나왔던 근거가 뭐죠? 역대급 실적? 아니죠. 제로였죠. 그럼 이 업사이드가 나왔던 근거가 되는 재료가 현 시점에 삼성전자가 있냐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후 방향성이 확실해지실 겁니다. 오늘만큼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고 듣고 나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봐야 되는 재료가 뭐냐? 삼성전자 디램 값이 3분기에 20% 인상 예정이라는 건데 이게 인상이 되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실적의 즉각적인 반응이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냐인데 삼성은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곧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는 소리고 이 메모리는 고정비 산업입니다. 이 고정비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 공장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지만 이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웨이퍼를 추가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가만 올라가면서 대부분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20% 올린 인상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떨어지겠죠. 거기다 이걸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죠. 1분기에 메모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분기 대비 43% 늘어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85% 폭증한 이제 57조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183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메모리 수요가 올라가면서 디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의 가격 대비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1분기 매출은 이미 증명을 했고 2분기 역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램 값을 또 20% 올린다고 하잖아요. 앞서 1분기는 증명이 됐고 앞으로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럼 당장 실적은 오케이인데 앞으로의 어떤 재료가 더 보장되어 있냐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엔스로픽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이제 낙점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엔스로픽이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최대 경쟁사인 이제 클로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의 기업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는 오픈 AI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아진 AI 기업으로 뽑히기도 하면서 매출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높게 성장 중입니다. 이런 엔스로픽의 1,400조 원짜리 투자 라운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전략적 인프라 파트너로 참여가 되면서 결국에 단순 투자자가 아닌 반도체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엄청난 청신호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어떤 약점이 좀 있었죠? 지금 세계 1위 TSMC와 좀 비교했을 때 대형 고객 확보 여부에 대한 그런 격차가 약점으로 뽑혔었는데 이번에 이런 엔스로픽의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면서 그런 약점 자체가 좀 보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첨단 공정의 수주 실적 부재가 약점으로 좀 뽑혔었는데 이번에 제조 공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채택해줄 고객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첨단 패키징, 경쟁력 약점도 보완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삼성 파운드리 논의 자체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요. 여러 빅테크 고객들을 동시에 확보하는 모멘텀 구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재료들도 말씀드렸고, 이제 미래에 대한 재료들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금 확실한 재료가 받쳐주는 가운데 매크로 지표는 지금 어떻죠?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부진을 하면서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됐습니다. 이 말은 일단 당장 중요한 그런 장애물 자체는 좀 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 환율 정도인데, 이 환율 자체가 지금 고점을 찍는 흐름이고, 앞으로는 환율만 안정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좀 탄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월 7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은 잠깐 있을 수 있어도 이전 흐름과 같은 이런 상승할 수 있는 흐름 자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로 이제 디램 가격이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엔스로픽의 파트너가 된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매크로 지표 자체도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죠.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만 좀 짚어드리고 제가 기준점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 7월 달에 중요한 일정들 정리해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